그렇죠. 돈과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제도이네요. 남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소유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제도이고요.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제 운용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팔기 위한 상품, 팔기 위한 것을 위한 생산에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건 모두 자본주의. 여러분의 감정이 있어요? 그거를 팔기 위해서 어떤 상품에 섞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도 자본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를 팔고 싶으세요? 자본이 되는 거죠. 돈, 부동산, 건물, 지식,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시장에 내놓고 다른 사람이 사갈 걸 예상하면서 그거를 팔기 위해서 생산에 투자하면 이게 바로 자본이 되는 거네요.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니네요. 그죠? 무엇을 팔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뭘 사고 싶으세요? 사고 판다는 기본 개념, 시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무엇인가 생산, 만들어낼 때 거기에 투자되는 모든 것, 이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혼자 먹고 살고 이런 건 자본이 아니네요. 텃밭, 채소밭 이런 것들은 자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 인생 전체가 판매 대상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왔습니다. 자본주의는 마치 저절로 굴러가는 눈덩이와 같다. 외부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대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생산과 이런 투자의 순환 구조는 마치 저절로 굴러가는 눈덩이와 같고 마치 바퀴와 같다는 거야. 외부에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셨죠?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피케티 같은 사람들 또는 이제 사회주의자, 뭐 진보 세력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는 좀 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또 다른 바퀴가 있는데 수레의 한 바퀴는 자본주의, 또 다른 바퀴는 민주주의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이라는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다면은 그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조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가 혼자 굴러가는 바퀴인 줄 사람들이 착각했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혼자 굴러가는 바퀴가 아니고 맞짝이 있다는 거야. 맞짝 바퀴가 있어서 민주주의란 맞짝 바퀴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흘러가야 되는지,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자들, 특히 이제 승자 독식의 구조에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는 거죠. 이 두 바퀴를 이제 다시 나란히 굴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 많은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입니다. 아마 5년, 10년 뒤면 사회화가 될 겁니다. 현재 이런 자본주의의 이제 그 자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새롭게 통제되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론이 되겠죠. 근데 또 한 명이 이제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찍어서 굴리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특히 2008년부터 그랬습니다. 2008년부터 통화량 팽창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러려면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것은 빚을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빚을 갚아야겠죠. 갚으려면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냐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까지 이윤을 창출하도록 도와준 것은 증기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컴퓨터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과학과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이런 혁명들을 통해 가지고 3차 혁명들을 통해서 그런 빚을 갚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이런 과학이 결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원래는 자본주의의 원래 그 상대 배우자는 민주주의였는데 자본주의가 바람을 핀 거죠. 과학과 바람을 피고는 자기의 빚을 모두 과학이 떠맡게 해준 거야. 그리고 과학은 자본주의의 많은 이득을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와 과학이 서로 야합을 한 거다. 바람이 났다. 이건 제 해석인데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도태가 당한 거죠. 이 본처가 이 불필요하고 성가시니까 이혼도 안 하는 상태에서 쫓아낸 거예요. 본처가 다시 등장을 해서 과학을 좀 누르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잘 화해시켜서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민주적 자본주의.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과 통하는 개념입니다. 하라리가 그런데 바로 자본주의와 과학의 결합을 지금 강조하면서 과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2,000명을 고용하던 공장이 공장 스마트화라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직원을 3명으로 줄였대. 그걸 자랑하는 기사가 났어요.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2,000명이 잘리고 3명이 운영되는 것을 올바른 방향이고 좋은 방향이고 사회적으로 칭찬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린 타실업자지 뭐.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요? 이런 미래가 닥쳐오는 거겠죠. 이거 과학의 승리인가요? 자본의 승리인가요? 아니면 공멸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좀 잘 해가야 되는데 그런 맥락 하에서 하라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이제 과학의 이제 정체를 밝혀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읽어볼 텐데 읽어주실 분 한번 탁 손을 들어 나와주세요. 읽어주실 분. 지난주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죠? 오늘은 자, 읽어주실 분. 자, 손 들고 좀 나와주세요. 읽어주실 분. 제가 읽을 수는 없잖아. 한 명도 없으신가? 빨리 좀 나와주세요. 어려운 글은 아닌데 수준은 좀 있어요. 아주 수준이 좀 높은 글이고 좀 창의적인 글입니다. 아주 놀라운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멋진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강의 끝낼까? 자, 한 분만 나와주세요. 두 분이 필요한데 먼저 읽어주실 분.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고 자기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네,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저는 경영학부 16학번 임재민입니다. 응? 임재민이요. 임재빈? 민이요. 임재민? 네. 아이죠? 네. 임재민 씨.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런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냥 고민 좀 하느라. 고민?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글을 읽을 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주어, 목적어, 동사는 끊어서 천천히 읽는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도 말과 글에 길들여져요. 끊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끊는 겁니다. 중요한데 막 붙여 읽으면 우리는 안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해요. 우리 뇌는. 그러니까 끊으면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부사는 강조용법이니 끊어야 됩니다. 부사. 그러니까 세 가지는 반드시 끊고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동사는 반드시 끊고 부사는 강조이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다가 나오면 했습니다가 아니고 했습니다로 짧게 끊으면서 멈춰 있으면 되고,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유치원식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즐겁게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우리는 모른다. 적어도 인지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인류는 우주를 이해하려 했었다. 계속 읽어도 네, 되나요? 한 단락을 다 읽어주세요. 우리 선조들은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과거의 모든 전통 지식과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네, 일단 내용을 먼저 물어보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재민 씨,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라리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뭔가요? 마이크를 좀 써주시고. 현대 과학이 전통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그렇죠. 이제 앞으로 세 가지 얘기해 줄 텐데, 과거에도 과학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 여쭤볼 텐데, BC 2600년쯤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점토판이 이렇게 한 4만 개쯤 발견이 됐는데, 그 쐐기꼴 문자로, 쐐기꼴 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글자. 근데 거기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또는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점토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건 과학인가요, 아닌가요? 과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BC 2000년 전에부터 있었던 과학이 있었네요. 쭉 과학이 있었고, 중국에도 과학이 있었고, 과학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 과학이라고 통칭한 이 전통 과학하고 16세기 이후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과학혁명이 발생하고 난 뒤에 과학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그 세 가지 요소를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통 과학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를 잘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읽는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망설여주셨던 거죠. 한번 교정을 받아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거였는데, 첫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주어를 끊어야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주기 전에 주어를 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를 끊어보세요. 읽으실 때. 자, 첫 문장. 다시 읽어주세요. 적어도 인지혁명이 일어난 그거 봐.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있죠, 그죠? 네. 적어도, 이거는 부사니까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강조를 했어요. 적어도. 인지가 중요합니다. 인지, 혁명. 이게 중요하지. 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지혁명이 중요하지, 인지혁명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지혁명이. 이렇게 돼. 인지혁명.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럼 강조라는 것은 천천히 또는 끊는 거라고 그랬어요. 인지혁명이. 이렇게. 인지혁명이. 이렇게 한번 그렇게 읽어봐 주세요. 적어도 인지혁명이 그렇죠. 일어난 이후부터. 따라 읽어봐 주세요. 일어난 이후부터 자, 진짜 주어는 인류네요. 인류가 아니고 리을로 발음합니다. 인류는. 그거 봐, 인류 아니라고 했잖아. 리을로 발음하세요. 인류는 인류. 발음이 앞으로 나와야 돼. 인류는 아직도 류에 가깝습니다. 인류는 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인류는 우주를 지금이 좋아요. 우주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쉬고 이해하려 쉬고 애썼다. 네. 이해하려 애썼다. 이해하려 애썼다가 아니고 이해하려 애썼다.
다시 한번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인지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인류는 우주를 이해하려 애썼다. 처음에 읽은 거하고 비교해보자면 굉장히 쉽게 들립니다. 분절이 잘 된 거죠.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끊어서 읽어봐 주세요. 우리 선조들은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을 거기도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좋습니다. 계속. 하지만 현대의 과학은 과거의 모든 전통 지식과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다르다. 잘했어요. 다르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세 1, 2, 3은 다 읽습니다. 1. 무지를 기꺼이 인정하기. 현대 과학은 라틴어로 표현하면 이그노라무스의 하고 기반을 읽어줘야 돼. 우리는 모른다의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가정하는 또 붙었어,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까지는 붙여야 됩니다. 가정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것이다. 네. 그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끊고. 네. 우리가 그렇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틀린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 이론도 신성하지 않으며 도전을 벗어난 대상이 아니다. 도전을 하지 말고 도전을 벗어난 대상이 아니다. 2번. 관찰과 수학의 무중심적 위치 차지. 네. 무지를 인정한 빨리 읽으려고 하니까 붙었는데 무지를 하고 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동사가 나오겠죠. 목적어니까. 무지를 인정한 현대 과학은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표로 삼는다. 끊어 읽으면 훨씬 쉽게 들립니다. 그 수단부터 읽어주세요. 그 수단은 관찰을 수집한 뒤 수학적 도구로 그 관찰들을 연결해 포괄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쏙 들어왔어요. 이번 문장은. 좋습니다. 3번 새의 힘의 획득. 현대 과학은 이론을 창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이론을 사용해서 새의 힘을 획득하고자 하며 네, 대기가 잘 됐죠. 특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네, 좋습니다. 제가 재민 씨한테 좀 짓궂은 질문할 텐데 이그노라무스는 그 사피엔스라는 책 전체 가장 중요한 한 낱말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고향이 어디세요? 대전이요. 대전 좋습니다. 그러면 충청도 버전으로 우리는 모른다를 한번 해주세요. 대전 사투리가 없는데. 사투리 좋습니다. 방언으로. 사투리 또는 방언. 충청도 버전으로 우리는 모른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투리가 없어. 왜? 아니, 사라진 거잖아. 있어. 그래? 있으니까. 저 사투리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러니까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공주 부여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기 동네 살면서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우린 몰라요. 이게 충청도 버전이고요. 경상도 버전 하실 수 있는 분. 경상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뭐 이게 이상하다 그거. 맞는데요? 에? 맞아요. 우리는 모른데 이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거긴 어딘데? 저희 대구예요. 대구, 그렇지. 응. 응. 대구가 뭐 다 경상도. 모른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경상도 버전으로는 우리는 모른데. 전라도 버전 할 수 있는 전라도. 전라도 없어요? 아, 전라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자. 아니, 해봐. 그러니까. 아니어도. 자, 광주. 광주 버전을 하겠습니다. 전라도, 광주로. 우리는 응. 모르는 아니, 뭐 해가지고 깨 붙잖아. 모른다는 그렇지. 알고 있잖아, 봐. 우린 모른다는 게. 예. 어쨌든, 우리는 모른다가, 놀랍게도 과학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재민 씨, 왜 이게 과학의 본질이 됐을까요? 모른다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니까 과학의 기본이 되지 않나. 남자친구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그죠? 물어봐가지고 남자친구 거짓말한다 그러면 안 알려줄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어봐야죠. 물어봐도 물어보는데 네. 안 알려줘.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 알려고 하지 말아요. 좋습니다. 과학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네요. 별들에게 물어봤는데 별들이 대답을 안 해줘.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찾아봐요. 찾아야죠, 그죠? 찾아내기에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나요? 밑에 보니까 2번. 관찰해. 관찰을 하네요, 그죠? 관찰했는데 일상 언어로 기술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떤 언어를 써야 됩니까? 과학적 언어. 그렇죠. 과학적 언어로 대표되는 게 뭐죠? 수학. 수학이네요. 우리 일상 언어로 기술하면 참 과학이 쉽겠는데, 과학적 발견들을 일상 언어로 소개하기가 어려워. 물리 세계다 보니까. 그래서 수학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고 수학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일단 소통이 가능해, 서로.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가니까 뭔가 발견하고 찾아내서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죠. 써먹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지식들을 써먹어서 기술이라는 게 뭐 만드는 거잖아요. 집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무엇인가 만드는데 써먹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더 잘 만들려면은 우주선을 더 잘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과학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겠네요. 과학의 발전이 곧 기술의 발전을 부르고 기술의 발전이 곧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같이 쌍두마차로 발전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네요. 여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전통과학은 뭐를 안 했다는 겁니까? 설마 전통과학도 뭐 모른다는 거를 몰랐을 리가 있으려나요? 뭔가를 찾은 다음에 음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그렇죠. 세 번째를 일단 안 했죠. 알아낸 뒤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응용을 하려고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찰과 수학적 언어로 기술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도 모르는 대상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 등등 이렇게 1번, 2번, 3번이 과학혁명 이전과 이후는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라는 게 하라리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하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무지의 혁명이었다. 과학혁명을 출범시킨 위대한 발견은
인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는 발견이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들, 몰라도 되는 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걸 모를 경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의 기본 바탕, 입자가 뭘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물질을 설명하려면은. 근데 물질의 기본 원소, 입자, 소립자, 밀입자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이걸 고백한 거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알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대 이전의 전통 지식이었던 이슬람, 기독교, 불교, 발음이 좀 이상해. 기독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은 음차를 한 거예요. 뜻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스를 그렇게 읽히나? 기독하면 그리스도 그렇게 읽히나? 어쨌든 그렇게 중국 한자로 음차를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이라는 말을 좀 빼시고 그리스도스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독교, 불교, 유교는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단언했다. 네. 위대한 신들 혹은 전능한 유일신 혹은 과거의 현자들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가 있었고 그것을 문자와 구전 전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고대의 문헌과 전통을 파고들어 적절하게 이해함으로써 지식을 얻었다. 잘 읽고 있어요. 성경이나 코란, 베다에 우주의 핵심 비밀이 빠져 있다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네. 피와 살을 가진 피조물들이 앞으로 발견할지도 모르는 비밀이 말이다. 네, 이런 비밀이 빠져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왜요? 완전한 책이니까. 바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성경이라든지 불경 이런 것들은 경전이잖아요. 경이라는 건 항상 진리의 말씀을 담아 놓은 책을 경이라고 그래. 거기다 전자까지 붙였어, 그죠? 전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받들어 모시는 책. 책상 위에 항상 놓는 것을 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상에 놓아두었던 책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놓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은 진리를 담고 있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 중요한 게 안 담겨 있다면 그게 뭐 경전이겠어요?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다음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대의 전통 지식은 오로지 두 종류의 무지만을 인정했다. 네, 이제 한 가지 읽는 법만 좀 또 개입을 해야 되네요. 고대의 전통 지식은 하고 은이 길어졌죠. 은을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을도 짧게 인정했다. 그것도 짧게. 끝나는 부분만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좋아요. 한 개인이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 무지할 수는 있었다. 좋습니다. 그가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면 자신보다 현명한 누군가에게 묻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죠. 잘 읽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를 새로 발견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예컨대 13세기 영국 요크셔 지방 마을에 사는 농부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알고 싶었다면 그는 기독교 전통 속에 명확한 답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가 할 일은 동네 사제에게 물어보는 게 전부였다. 빨라졌는데도 전혀 듣는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들리고 있어요. 네,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하나의 전통 전체가
뭔가 중요치 않은 것에 대해 무지할 수는 있었다. 위대한 신들이나 과거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애써 말해주지 않은 것은 그게 무엇이든 정의상 중요치 않은 것이었다. 가령 아까 그 요쿠셔 농부가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치는지 알고 싶었다면 사제에게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했다. 아, 좋습니다. 기독교 문헌 어디에도 이에 대한 답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하진 않았다. 오히려 거미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쨌든 하느님은 거미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만일 이 정보가 인간의 번영과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이었다면 하느님은 당연히 성경에 상세히 설명해 놓으셨을 것이다. 네, 요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재미지. 요 첫째, 둘째 내용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줘 보세요. 전통 지식에서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잠깐만요. 한 개인은 뭔가를 모를 수가 있는데, 개인은 모를 수 있지만 어떤 전체에서 믿고 있는 신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중요치 않은 것이고. 그쵸. 이그노라무스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라는, 공동체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개인은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우리가 사제나 신으로 대표되기 시작하면 모르는 바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네요. 둘째는 뭘 얘기를 했나요? 두 번째는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모르는 게 있다고 그거는 안 중요한 거야.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바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째, 둘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달락만 더 읽고 읽어주는 사람을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조시는 분들 좀 일어나시고, 저 맨 뒤에는 이 두 분은 주무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록. 네.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거미 연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미학자는 중세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말이지만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부수적이라는 점과 자신의 연구 결과가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학자가 거미나 나비나 갈라파고스 핀치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든 그 지식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고 사회나 정치, 경제의 근본적 진리와 무관했다. 네. 자, 이 마지막 읽은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재민 씨가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잘 주무셔? 아직 푹 자고 있네. 어떻게 자고 있어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 더워서 그래 지금 여기가. 마지막 읽으신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떤 연구가 어떤 사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라면 이게 막지는 않지만 이제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렇죠. 마지막 문제 중요했죠, 그죠? 어떤 근본적인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다는 입장이네요.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재민 씨 잘 읽어주셨고, 처음에 읽은 거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뭐 거의 완벽한, 읽기가 좀 완벽해졌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좋았고, 또 발음 자체가 굉장히 완전해졌습니다. 이게 쏙쏙 들어오게 됐고요. 감사하고 잘 읽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분을 좀 모셔야 될 텐데, 한 분만 짧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실까요? 아직도 읽는 거에 대한 공포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읽는 거 즐겁습니다. 읽으면 더 잘 기억이 됩니다. 이해도 더 쉬워지고요. 네. 자, 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소리내서 읽고요. 외국어를 잘하려면 많이 써야 됩니다. 쓰면서 읽고 이러면 잘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소리와 또 쓰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네. 네. 사실 일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좋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심지어 가장 경건하고 보수적인 시대에도 자신들이 전통 전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거나 박해를 받았다. 요 박해받은 사람 중에 혹시 그 대표적인 사람 아시나요? 내 이름을 안 물어봤네, 참. 이름이 뭐였죠? 김지영이. 예, 김지영 씨, 지영 씨. 혹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아시나요? 어떤 거에 대해서 박해받은 사람. 자기가 이제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는데 갈릴레오는 철회를 했죠, 그죠? 근데 철회를 안 해가지고 화형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지오르다뇨 브루노라는 사람은 강의실에서 우리 이제 지동설을 뭐라고 번역을 혹시 하시는 줄 아시나요?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지동설, 천동설. 혹시 아세요? 헬리오 센트릭하고 지오 센트릭. 지오는 땅이란 뜻이네요. 땅 중심설이 있고 헬리오는 해란 뜻입니다. 헬리오 비슷하네. 예, 해 중심설. 그러니까 우리의 태양계를 설명할 때, 우주를 설명할 때 지구를 중심에 놓고 설명할 것이냐, 해를 중심에 놓고 설명할 것이냐가 대립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가르치는 듯 보였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해가 중심이다라고 설명하자 이제 교회에서 이런 설명을 금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지 않다. 해가 중심이다. 라는 것을 나머지는 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 이렇게 설명하면서 행성과 위성의 관계를 반전시킨 거죠. 요거 때문에 이제 브루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저 같으면 취소할 것 같아. 목숨을 걸 만큼 중요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대 그리스에도 아니 이 관계는 다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목숨을 걸고 그걸 주장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다 드러나는 문제였습니다. 박해를 받았다. 해방을 누군가 시킨 거네요.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혹은 그들은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이제 자신들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예언자 마호메트는 다른 아랍인들이 신의 진리에 무지하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종교 경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아주 금방 자신이 모든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추종자들은 그를 예언자들의 봉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는 마호메트에게
주어진 계시를 넘어서는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과학은 지식의 전통으로서는 독특하다.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집단적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그렇다. 예, 반복이 됐죠. 아까 밑줄 치라고 한 문장과 똑같은 문장입니다. 다윈은 스스로 생물학자의 대표를 자처하거나 생명의 수수께끼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몇 세기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를 한 뒤에도 생물학자들은 뇌가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좋은 설명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네. 물리학자들도 무엇이 빅뱅을 일으켰는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모른다고 인정한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뭐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읽어주셨고 목소리, 뭐 발음, 내용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뒷부분은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온 것을 읽은 부분처럼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 이제는 그 사람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한 집단 전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결정해가고 그 모르는 것이 중요할수록 우리 집단 전체적으로 국가를 총동원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모든 지식,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 사기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마음의 틀을 끌어들인 건 좀 종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 2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부분들은 그런데 과학이 무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 삶에 뭐가 들어옵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막 여기저기 들어오죠. 우리 스위스 치즈처럼 여기도 모르고 저기도 모르고 저기도 뭐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삶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과학이 모른다고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무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걸 신화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죠? 하라리는 신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지만 오랜 경험들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 서로 이야기하는 뭐 견해를 함께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정확히 알려진 건 아니지만 분명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만큼은 알고 있어요. 이런 나름대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줄 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과학혁명의 근거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고백에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이 주장을 신뢰하지 않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삶에는 모른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들로 과학이 아닌 다른 요소들로 그 무지 부분을 대체해서 보완해 가고 있다. 이 3단계를 가지고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과학혁명을 지속해 나가야겠네요. 모르는 부분들을 계속 알아나가야 되듯이. 자, 오늘 뭐 제 강의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약간 다른 책을 가지고 올 건데요. 여러분들은 2번 정도는 아직 그 여유가 있습니다. 읽기 연습을 좀 하면서 책에 대한 책 읽기, 요즘 학생들이 참 책 읽는 거 힘들어 해가지고 좀 책을 읽히는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책은 시대를 알아보는 책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글쓰기는 결국 뭐였나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은 나는 나야라고 외친다고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야.
나는 나야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접하는 수많은 통로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현대의 사람은 소비자밖에 없어. 사피엔스? 생각 안 해도 돈만 있으면 잘 살아. 왜 그래? 정치 몰라도 돈만 있으면 잘 살아. 돈이 최고야. 소비자.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죠. 요런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본질은 바로 소비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소비자를 선택한 적이 있나요? 나의 정체가 소비자라고 인정해 본 적 있나요? 근데 우리 소비자로 살아가는 걸까요? 요걸 바로 가능케 만드는 것이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를 소비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소비자가 누군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소비자이기 때문에 굳이 물을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과연 그런 것인지, 그래서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설명하는 그런 책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제2의 기계시대. 이때 말하는 기계는 무슨 공장에 있는 그러한 트랙터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로봇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머신 할 때는 터미네이터 나오는 그런 머신 로봇이고 그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영씨 보고 저기 진짜 지영인지 로봇 지영인지 헷갈려가지고 막 아무리 질문해도 마지막까지 진짜 지영과 가짜 지영, 로봇 지영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이러한 머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공장을 얘기했었죠. 3명이면 다 운영이 되는 이러한 공장 출현, 이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실이 됐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닮아갈까요? 소비자에서 급격히 이제 사이보그로 발전해 가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책 난이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